모빌리티 과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창윤 행님이 아니라 창윤 복과 함께하고 있죠. 창윤 보님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또 창윤 보시 되어가지고 아유, 내가 왜 보시라고 하겠어. 지난주에. 아니 로보티즈랑 에브리봇을 탑픽으로 얘기했고 그 5글자로 느낌표 붙여가지고 얘기도 해줬잖아 친절하게. 에브리봇 느낌표, 로보티즈 느낌표. 아니 그게 일주일 사이에 한 15에서 20% 급등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났단 잠깐만, 말이야. 하나 정정. 일주일 사이에 15에서 20%가 아니라 50에서 70% 급등했어. 아 그래? 왜냐면 이번 주에 상한가 들어갔거든. 그것만 해서도 30%인데 15에서 20%라고 하면 서운하지. 아니, 진짜 내가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이게 15랑 50을 헷갈렸네. 미안하고요. 갑자기 마음에 마상을 뻔했어. 아우, 죄송합니다. 그럴 뻔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또 크게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 급등을 좀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오더라고. 이게 아마 CS2022 행사가 개최돼서 재료 노출 측면일까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우리 지금 로봇 관련해서 과외 받으면서 조금 더 풀어보자, 오빠. 오케이. 로봇 얘기 바로 시작해볼게. CS2022에서 가장 화두가 된 게 로봇 아닐까 싶어. 로봇으로 뭐 자동차 기업이랑 IT 기업이 막 붙었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 일단 삼성전자에서 어떤 로봇 공개했냐면 인생 동반자라고 로봇 2종을 공개했어. 그러니까 로봇이 눈, 귀 역할도 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 준다는 거야. 오빠 왼쪽에 보이는 게 삼성 보텐디고 가사 로봇이거든. 그리고 오른쪽이 삼성 봇아이야. 영상 회의를 준비해 주거나 팔 달려 있는 것이 이제 가사 보조 로봇. 가사 보조 로봇. 설거지 잘하게 생겼지. 근데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 2개가 있어야 하나 잡고 하나 열심히 문지르지 않을까? 시간은 오래 걸리겠다. 한 짝이니까 이건 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이거는 무슨 공기청정기 같은데? 공청기? 그러네. 근데 이게 저녁 식사하면 테이블까지 세팅해 준다는데 손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해. 서빙 로봇이니까 여기 몸 안에 여기에서 뭔가 이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역시 창윤 보다운 그런 상상력. 아니 재미있을 것 이렇게 같아. 나오겠나 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뭐 보행 보조 로봇, 서빙 로봇, 안내 로봇 같이 상용화 로봇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로봇 쓰임이 확실히 구체화되는 느낌을 받았고 확실히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것이 지금 현재 느껴져. 그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공장에서는 이런 그 로봇 팔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공장 자동화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의료 관련되어서는 뭐 이런 로봇 수술, 로보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뭐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산업이라든지 어떤 특수 분야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은 사용이 제한적이었거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인천공항 갔을 때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런 안내 로봇 일부나 아니면 식당 갔었을 때 키오스크 관련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의 서비스 로봇이 없었는데 삼성이 출시한다고 하잖아. 그러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선보였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랩단에서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용화 로봇을 올해 4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도 와 있다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일상으로 들어온 로봇이 또 있다? LG전자에서도 로봇을 공개를 했더라고. 아니 로봇 시리즈였어요. LG 옴니팟, LG 클로이 가이드봇, LG 클로이 서브봇,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을 폭풍 선보였는데 오빠 이거 첫 번째 그림 이거 보이지? 이게 뭐야 근데? 이게 LG 옴니팟인데 대박이야. 인공지능을 가진 미래형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안에서 업무도 보고 영화 감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캠핑도 하고 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다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게 자율주행 차도 결국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고 집안에 있는 자율주행 차가 우리가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잖아. 생각을 해보면 자기 위치 센서로서 인식을 한 다음에 뭐 GPS 통해서 위치 이런 것들 수신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물질 빨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 제자리에 가서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한 거잖아. 그런 것들인데 이런 자율주행카 관련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쪽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 쪽인데 로봇이고 AI 쪽과 연계되어 있는 쪽인데
좀 더 이런 서비스용 로봇 이 부분보다는 완전 자율주행 쪽이네. 향후에 이제 이게 완전 자율주행 5단계 넘어가게 되면 핸들도 없어지고 우리가 페달 이런 부분도 없어진다고 하거든. 거실된다 그러더라. 그렇지. 차 안이. 차 안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은 뭐 테슬라 안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런 OLED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 유리창 그리고 천장 이런 것들 활용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되게 신기한데? 그러니까 나 LG 다음에 옴니파? LG 옴니판 나오면 차박 유튜브 찍으려고. 대박 나겠지.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좋은데 이거? 자,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도 볼게. 아니, CES에서 차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여기는. 잠깐만, 이건 뭐야? LG 쪽에서 나오고 있는 통합 배송 로봇. 이게 우리가 얘기했었던 로보티즈 진행을 하고 있었던 라스트 마일 쪽.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면 라스트 1마일이거든. 그러니까 택배 차량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실제 택배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에 물류 자체를 이제 각 가정에게 개별로 이렇게 배송을 해야 되잖아. 동호수 뿌리는 로봇. 뿌리는 그런 로봇인가? 통합 아니, 배송 그럴 수 로봇이라고. 있겠네. 아니, 실내외 통합 로보티즈랑 배송 연결할 로봇.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LG전자 쪽에 지금 현재 같이 기술을 진행하고 있는 쪽이고 로보티즈가 자율주행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LG 쪽과 스마트 가전 이런 부분 협업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실제 서울 마곡지구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런 라스트 마일 관련된 물류 관련된 자율주행 이런 배송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증을 하고 있었거든. 이런 부분과 연관이 지어질 수 있는 거네. 통합 배송 로봇. 똑같은 로봇을 보는데 진짜 생각하는 게 다르다. 역시 멋있어. 봇 이거 좋다. 창인보님 봇. 성견지명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좋을 것 같아. 오. 그러면 우리 현대차로 넘어가도 될까? 현대차. 나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이었고 LG전자는 강한 한방이 있는 쪽이었고 근데 제일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은 현대차야. 원래 근데 로보티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잖아. 작년에. 그게 가장 큰 거지. 근데 이번 CS2022에서 대박이야. 진짜 여기도 로봇 시리즈로 막 선보였어. 아예 뭐 로봇 업체인가 자동차 업체인가 싶을 정도로 로봇 릴레이를 펼쳤는데 내가 차례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일단 스팟 보이잖아 이거 개 로봇 개. 그렇지.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명한 거지. 사적 보행 로봇. 근데 이거를 이제 로봇이랑 메타버스를 연결한다네. 어떤 개념이냐면 메타버스에 가상의 공장이 있다고 쳐. 여기서 내가 어떤 로봇한테 이거 일을 해라 라고 시키면 그게 현실에 있는 로봇이 실제로 일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 그래. 그러니까 쌍둥이 공장인 거야. 이해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제 이게 가상현실인데 실제 이런 오피스 환경과 유사하게 구사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 자체가 실제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나오는 거네. 오피스 메타버스네. 근데 공장 메타버스로 일단 한번 활용을 한다고 그렇지. 하더라고. 공장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 개랑 이족 보행 로봇도 아틀라스라는 게 그렇지, 있거든. 아틀라스 유명하잖아. 걔네가 조금 굳은 일, 험한 일에 쓰일 거라고 보이더라고. 그리고 또 입는 로봇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또 내가 활용은 준비를 된다던데? 했지. 마지막 사진 보면은 인간 한계를 넘는 지능형 로봇, 입는 로봇이 뜬다고 하는데 이거 이거구나. 백스야. 이거 뭐 같아? 이게 뭐지?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보았었을 때 그냥 운동기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약간? 신체 장애도 보조하고 인간의 능력도 향상을 한다는데 그치, 이거 척추 이거 자체 잡아주는 거 있을 것 같고. 나는 이게 아이언맨의 초기 모델 아닐까 싶어. 근데 디자인이 너무 구리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죄송합니다. 현대차 죄송해요. 근데 아이언맨과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치, 디자인. 그치. 디자인.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신박해. 이건 뭐야? PND 모듈인데 이게 뭐냐면 4바퀴가 있는 거에 오빠 집중을 해줘. 어떤 사물이든 형태, 크기 무관하게 이 4바퀴만 딱 부착을 하면 움직임을 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맨 처음에 보이는 이거는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용 뭐 승용차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은 유모차에 붙이면 대박 아니겠어? 그 미는데 엄마들 엄청 손목 시려하는데 자기 알아서 막 이동을 해주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손목이 약간 두꺼워서 난 밀 때 그래도 수월하게 밀었는데 이게 손목이 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비상 상황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이쪽이 자율주행처럼 해서 어떤 특정 상황을 인식을 해가지고 딱 쓰는 건가?
오. 이런 것도 있겠지? 당연히. 그런 유모차. 기능들을 한다고 하더라. 이게 손목에 끼우잖아. 우리가 유모차 밀어본 사람은 알 거야. 아니, 나는 안 밀어봤어 아직. 곧 밀어볼 수 있게. 곧 밀어볼 수 있게 화이팅. 이거 자체를 이렇게 유모차를 밀 때 밴드가 있어.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손목에 끼워 놓으면 행여라도 내가 손잡이를 놓쳤을 때도 밴드가 있어가지고 유모차가 따로 혼자 이렇게 나가버리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 아, 여기 유모차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 밴드가. 혹시 자동으로 쓰는 건가 싶어서.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거 퍼스널 모빌리티. 이거는, 최근에 뭐 배송 이런 것들 보면, 1인용 이런 그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좀 더 컴팩트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것보다 좀 안전해야 될 텐데. 뭔가 그냥 의자 하나 여기 위에 올라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 너무 불안하게 생겼어. 현대차 죄송합니다. 오늘 사과할 일 많은 것 같다. 그나저나 우리가 이제 CS2022에서 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가 로봇을 엄청 선보였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됐는데 정작 우리의 타피 오빠가 추천준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망하게 본 딱 두 종목 로보티즈랑 그리고 에브리본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여기서 투자 전략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 음봉이 세게 떠가지고 혹시 방송 보고 사셨던 분들은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알까?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지어가지고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이런 구독 유튜브 행리마를 통해서는 거기에 대한 내 입장을 밝혔어. 그래.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벤트 드리븐 관점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일정 매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이런 일정이 있으면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쭉 올라오다가 이 일정을 앞두고는 기대감이 소멸되기 전에 차익 실현이 보통 나와. 그리고 오늘부터 보면 CS2022가 시작을 하는 날이잖아. 거기에 따른 당연히 셀 온 뉴스의 차익 실현하는 모습, 그런 모습 자체가 오늘 강하게 나온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지어 가지고는 밑에서 지금 보면 지난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12월 내내 올라왔었고 지난주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나서 그때 시점 스타트 끊어가지고 어저께까지 50에서 70%가 올라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게 CES가 개막하고 나서 셀 온 뉴스의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온 거지.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따라가면 안 돼. 지금은. 신규 진입 자제. 신규 진입 자체를 타이밍을 늦춰야 돼. 사실 이 부분을 나는 지난주에 사실 이게 우리가 목요일까지 증시였었잖아. 목요일부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CES인데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지금 만약에 잡게 되면 우리가 상토 잡는다고 표현을 하잖아. 고점에 이런 것들이 물릴 수 있다. 하지만 로봇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 있고 그리고 삼성이 4월 달에 관련된 로봇 이런 부분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때 지금 신규 진입이라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언제 신규 진입이 가능하느냐. 셀 온 뉴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또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지.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의미한 돌파가 나왔을 때 그 부분 타이밍을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로봇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게 작년 12월부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데 단기간에 보면 뭐 한 2배 정도, 3배 정도 이렇게 올라왔거든.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내에서 이제 하락 자체가 가파르게 나오게 되면 옥과 석을 구분하는 가운데 분명히 또 새로 시작하는 종목들 이런 부분 자체가 나올 수 있고 매수 타이밍 자체를 좀 늦춰서 이런 부분을 잡아가면 되는 거지. 왜? 일정 나왔잖아. 모멘텀 소멸이잖아. 그러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또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손바뀜 자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 손바뀜이 나올 때 신규 접근을 하던 아니면 위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만약에 팔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물을 타던 하는 부분 자체가 필요한 거겠지. 나는 개인적으로 물 타는 거 되게 안 좋아해. 그렇구나. 되게 안 좋아하는데 불 타는 거 자체는 되게 좋아하거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비중 자체가 5에서 10% 만약에 20% 언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또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로봇 관련주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큰데 그와 관련된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워낙 급등락이 심했던 종목인 만큼 오빠가 매매 전략 위주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도움이 됐을 것 같고 5글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 3개나 뽑고 있었어 그 사이에. 뭐지? 봐봐. 신규 진입 X. 아, 그리고 X가 있구나. 나 그거 X도 생각해보네. 있어. 느낌표도 있지만 신규 X도 있어. 진입 X. 관심은 가짜. 관심은 가짜. 물타지 말자. 물타지 말자. 뭐 하나 덧붙일 거 있어? 나중에 보자. 보자. 왜냐면 지금은 모멘텀 소멸. 오, 오빠 진화하는데? 조금씩 로봇으로서 이제 뭔가 인공지능 학습하고 있어. 머신러닝 5 하잖아. 글자가 진화하고 있어요. 다른 거 워낙 출중하셨지만. 로봇 약간 뭔가 어색한데 그래도 음. 이게 자, 로봇이 핵심이었지만 또 CS2022는 결국 또 앞으로 트렌드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신기술도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해. 내가 지금 갖고 온 거 이거 보이지? 이거 뭐야 근데? 와, 이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개한 거거든? 안팎으로 그냥 접을 수 있는 플렉스 X래. 더블 폴딩 가능한 거? 유식한 말로 더블 폴딩입니까? 더블 폴딩 혹은 멀티 폴딩. 멀티 폴딩? 왜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OLED 컨셉으로 이런 부분이 나왔었을 때 향후에 이거에 한 번만 접는 거, 원 폴딩. 그리고 이걸 안쪽으로 접느냐, 인폴딩이냐, 바깥쪽으로 접느냐, 아웃 폴딩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런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랩탑, 그러니까 노트북이지. 랩탑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려면 최소한 화면이 9인치 이상으로 커져야 되는데 9인치면 몇 번 접을까? 9인치를 가려면 최소한 2번은 접어야 돼. 한 번 접기는 불편한 거야. 그럼 딱 이거가 거의 9인치 정도 그렇지. 될 수도 더블 있겠네? 폴딩이지. 우리가 이제 가전이 이런 것들이 스마트화되면서 기존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아이패드, 아이팟이지. 아이팟. 그러니까 MP3. 아이팟이지. MP3.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고, MP3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은 이런 기능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녹아져서 단순히 기존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거잖아. 마찬가지야. 이제 폰이 우리가 사무,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랩탑까지 영역까지 넘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폰 형태로 사용한다는 것이 갤럭시 시리즈였지. 갤럭시 시리즈였고, 그리고 이런 사무용으로 좀 일부 활용하는 것 자체가 노트 시리즈였지. 근데 이제 폴더블이 나오면서 노트가 그 가운데서 끼어버린 거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 휴대성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노트는 이거보다 휴대성은 약간은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펜을 통해서 관련 사물을 처리하는 부분. 근데 이제 폴드가 나와버리니까 노트의 영역 자체가 사실은 사라져버린 거지. 그래서 처음에 폴드가 나왔었을 때는 한번 접는 거고 펜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펜 자체도 들어갔잖아.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접는 거야. 원 폴딩이야. 근데 이게 투 폴딩이 된다면 어떤 영역을 대체를 할까? 노트북 영역 대체. 노트북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체할 수가 있겠지. 물론 풀어야 될 숙제는 상당히 많아. 무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한 번 떨어지면 뭐 이런 액정 뭐 이런 부분 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비싸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관건은 많지만 결국 이쪽으로 갈 것 같아. 방향성 자체가 이쪽이 맞아. 그러니까 더블 폴딩이고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탭이나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이런 오피스 기기라고 표현을 하자. 스마트 오피스 기기 자체를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그 초석을 다지는 게 결국 이 부분이야. 더블 폴딩. 그리고 이게 3번 접으면 멀티 폴딩이 될 수 있는 거지. 3번, 4번 접으면 더 이상. 트리플 폴딩. 병풍이야? 그렇지. 이런 것들 쭉. 이거 실험적으로 나왔던 게 뭔지 알아? 뭐? 일전에 LG전자 쪽에서 롤러블. TV. 여러 번 접는 거잖아. TV. 그게 롤러블 TV. 이게 쥐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롤러블 TV 있었잖아. 그게 기술적인 진화뿐만이 아니라 멀티폴딩이지. 여러 번 접는 거잖아. 여러 번 접는 거잖아. 이게. 그러네. 그리고 일전에 롤러블 관련지어가지고 또 재밌는 또 기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만한 막대기 같은 건데 이게 접으면 우리가 블루투스 키보드 있잖아. 블루투스 키보드처럼 나 봤어. 이렇게 쭉 주변 사람 이렇게 봤어. 널어놓으면 블루투스 키보드가 되더라고. 카페에서 막 그냥 쫙 이렇게 펼쳐. 종이 같은 거를 그냥 축축축 펼치더니 그거 펼치더니 쳐. 블루투스 키보드화 키보드. 시키더라. 그치. 나 같은 경우에도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더블 폴딩 방식이야. 이게 중소기업 건데 이렇게 딱 한번 접는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그냥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갖고 다니다가 실제 IR이라든지 설명회가 있으면 거치해 놓고 이렇게 딱 쓰는 엄청 스마트해 보인다. 이렇게 쓰는 그러면 노트북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런 것들처럼 향후에 이런 부분이 보편화되게 되었을 때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일부 대체하면서 갖고 다닐 수 있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는 글로 이렇게 우리가 뭐 전화통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인터넷 화면 보고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쪽에 익숙해졌잖아. 이런 스마트 기기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디스플레이 자체는 대형화되는 것. 근데 대형화되게 되면 될수록 단점이 있지. 무거워진다. 무거워지고 휴대성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술적인 이런 고민과 진화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가전이 나오는 것 자체는 되게 반가워. 맞아.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쪽이 당연히 OLED 관련된 종목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하나의 중요한 폼팩터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주가에.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런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미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고민이 많나 봐. 전기차 맞춤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 전기차 가벼워야지. 전기차 맞춤 디스플레이. 그럼 어떤 게 있을까? LCD에서 OLED로 교체를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뭐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대박. 가변형. 그러니까 전류를 주입하게 되면 이런 것 자체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투명 불투명 이런 블라인드 있잖아. 썬팅이 따로 없네. 그런 것들 그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뭘 딱 누르면 갑자기 불투명으로 쫙 바뀌고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손으로 내려가지고 이런 거 미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탁 하면 쫙 바뀌어가지고 불투명으로 바뀌고 그거 자체가 이제 뭐 어떤 전류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 바뀌는 것처럼 그런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썬팅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처음에는 그냥 유리창인데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 쪽이라 이런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하는 거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이렇게 앞유리만 보면서 누워서 앞유리가 보고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이제 천장부터 해가지고 앞에 유리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CGV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 아이맥스 이런 영화관 있잖아. 되게 크게 확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뭐 통로라든지 옆에 벽이라든지 봤어. 천장이랑 확장이 되잖아. 나 그 그런 영화관 가서 봤어. 그런 것들처럼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여기 있는 스크린, 화이트 스크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장이랑 옆에까지 이런 옆에 유리창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2D가 아니라 이제 뭐 3D, 4D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 막 거지. 향기 나고 흔들리고 막 그러나. 그거는 이제 뭐 4DX 뭐 이런 거 익스피리언스 포함된 거니까 4DX가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것들처럼 아니 그 안에 있는 뭐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유리창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 디스플레이로서 활용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뭐 SF? 아니야. 공상? 뭐 이런 것들인데 향후에 뭐 그런 식으로 갔었으면 좋겠어. 20년 후에 아마 우리가 이 방송 보고 웃습니다. 단순히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여기 OLED 화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완전한 이제 혁신이지. 그런 쪽으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실감나게 있으면 차에서 나오기 싫을 것 같은데. 진짜 차박만 하겠다 사람들. 요즘에 그러잖아 사람들이. 하겠네. 집에 테슬라가 집에 들어왔는데 왜 아빠 안 올라오지? 봤더니 저 주차장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있더라. 그런 것들처럼.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차박도 그렇고. 기대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 살짝 볼게. 로봇 말고도 가부심, 가전에 대한 자부심 드러낼 때. 그치. 근데 이거 공기청정기인데 뭐 생긴 건 신박하긴 해. 뭐 이 아니 정도? 근데 이게 신박한 거 원래 이렇게 생겼지 않아? 우리 집에 이런 거 없어서요. 탈룰라. 그렇구나. 아니 보통 이제 위닉스 거 이런 거 쓰던지.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오빠가 저번에 짚어줬던 것처럼 메타버스, 확장현실, 로봇,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CS2022에서 느낀 바였어. 근데 투자 전략 진짜 궁금한 거. 트렌드는 알겠어. 트렌드를 알겠는데 행사가 이제 끝나니까 걱정이 되거든. 행사도 엄청 짧잖아. 그러면 모멘텀 소멸. 관련주들. 모멘텀 소멸. 벌써 오늘부터 막 이렇게 엄청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차익 실현 느낌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구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이벤트 전략
이런 쪽으로. 일정 매매 느낌표. 아, 이거 좋다. 느낌표 엄청 유용하네. 엄청 쓰시네요. 이런 부분처럼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식 전략인 것 같아. 그래. 보통 이제 확정된 일정이 있으면 보통 이런 것들이 한 달 전후 해가지고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많이 움직여. 그러다가 통상적인 경우라면 보통 한 일주일 전후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CES2022 열리기 바로 전날까지도 급등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열리고 나니까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온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초부터 시장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술주, 성장주에 따른 부담감이 지금 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야. 미국의 속상해.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 참 좋아하는데 나. 2년 동안 그랬어. 2년 동안 성장주 중심판이었고, 작년, 재작년에 밸류, 실적 이런 얘기 하잖아. 시소 싸움 단어 엄청 나왔어. 바벨 전략. 밸류나 실적 얘기하면 뒤통수 맞았어. 여의도에서. 왜냐하면 밸류 실적보다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만 가는 장이었거든. 작년 하반기를 생각을 해봐. 실적이 잘 나오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갔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실적도 없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이런 다수 종목들이 올라왔지. 우리가 처음에 로봇 관련주 얘기했을 때 그랬었잖아.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 기업들 수두룩하다. 에브리봇을 처음에 픽했었던 이유는 이 친구는 그래도 숫자가 나온다. 실적이 나온다. 그리고 삼성 쪽과 연결,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거였지. LG전자가 2대 주주인데 결국 이런 자율주행 로봇 관련되어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LG전자의 이런 스마트 가전 이쪽과 관련돼서 협업할 가능성 자체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체크를 했었던 거지.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 진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 뭐냐?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또 하는 게 있잖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트레이드 스터디 검색하셔서 박창윤의 스마트 리포트까지 구독과 알람, 좋아요. 아, 이런 거 좋다. 스마트 리포트. 스마트 리포트 검색해주세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 안녕. 안녕.